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 노년의 행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독립적인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 건강이 악화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노년에 찾아올 수 있는 외로움과 고립감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하는 선택들이 30년 후에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는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정작 실제로 행복한 노년을 살고 계신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은 잘 들을 수 없죠. 오늘 저는 그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나이를 먹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젊음이 영원할 것만 같은 20대, 30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저처럼 노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노년의 지혜가 아닌 모든 세대를 위한 인생의 로드맵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단 20분이면 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인생을 바꿀 이 영상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김태호입니다. 올해 70살이 되었습니다. 나이를 말씀드리니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저는 전직 운동선수였습니다. 지금 이 목소리로는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한때는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간단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이었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스트레칭입니다. 온몸의 근육을 깨우는 느낌으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한 후 30분 정도 집 주변을 걷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실내에서 가볍게 걷기 운동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력이 감소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꾸준한 운동으로 근력 감소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3번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역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간단한 운동이죠. 스쿼트나 팔굽혀펴기 같은 기초적인 운동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식습관도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단백질과 비타민, 칼슘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아침에는 계란과 우유, 과일을 먹고 점심과 저녁에는 다양한 채소와 생선, 고기를 골고루 섭취합니다. 특히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자주 먹습니다. 건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힘들어도 버틸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건강이 곧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도 건강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즐길 수 없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취미 생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미래의 자신을 위한 투자를 시작하세요. 건강한 노년, 행복한 노년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해지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일과 성취에 집중하느라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때가 많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의 생일을 잊기도 했고 아이들의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적도 많았죠. 하지만 은퇴 후 그동안 쌓아 올린 경력이나 성취는 더 이상 제 삶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특히 40년 넘게 함께한 아내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자 보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오는 공허함과 외로움에 힘들어 하십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 보면 우울해지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합니다. 가끔은 손을 잡고 걷기도 하고 때로는 각자의 생각에 잠겨 조용히 걷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데이트 데이를 정해서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갑니다. 40년이 넘는 결혼 생활 속에서도 서로에게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사이에도 갈등과 다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은퇴 후에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소한 일로 다투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화가 난 채로 잠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아무리 늦더라도 그날의 갈등은 그날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3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각자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만나지 못하는 것이 서운했지만 지금은 그들의 독립적인 삶을 존중하면서도 정서적인 유대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통화를 하고 중요한 가족 행사에는 꼭 함께합니다. 손주들과의 관계도 정말 특별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는 바쁜 사회생활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손주들에게는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줄 수 있어 행복합니다. 아이들은 제게 새로운 활력과 기쁨을 주고 저는 아이들에게 인생의 지혜와 사랑을 전해주려 노력합니다. 친구 관계도 노년에 매우 중요합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은 젊은 시절의 추억을 되살리고 서로의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달 한 번씩 모임을 갖는데 그때마다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때로는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젊을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가족과 친구의 소중함을 이제야 온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들과 나누는 정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니까요. 3번째는 노년의 경제적 자립에 대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은퇴 후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의 생활과 아이들 교육비, 주택 대출 상환 등에 정신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생의 3분의 1이 넘는 시간을 은퇴 후에 보내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30대 초반부터 은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주변 사람들이 아직 젊은데 무슨 은퇴 준비냐며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시작한 준비가 제 노년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노후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복리의 마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때에 시작한 저축과 40대에 시작한 저축은 은퇴 시점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지출 관리였습니다. 수입에서 일정 비율을 무조건 저축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10%로 시작해서 점차 비율을 높여갔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가계부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정말 많은 돈을 불필요한 곳에 쓰고 있더군요. 작은 지출 습관이 모여 큰 금액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죠. 저는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같은 공적연금부터 개인연금, 주식, 채권, 예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산을 분산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단순 예금만으로는 자산의 실질 가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노후 준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무리한 대출을 통한 과도한 부동산 투자는 지양했지만 제 경제력 안에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소형 주택이나 상가에 투자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원이 중요하니까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생각해 두는 것입니다. 저는 은퇴 전부터 재무상담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금도 소규모로 재무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평생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면서 약간의 수입도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전문 분야나 취미를 활용해 은퇴 후에도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미리 준비해 보세요. 경제적 자립은 노년의 자존감과 행복에 직결됩니다.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은 부모로서도 자식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너희들은 너희 가정에 집중하렴. 나는 내 삶은 스스로 꾸려갈 수 있단다 라고 말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저를 경제적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심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나 경제 위기로 인해 자산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플랜 B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응급 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었고 장기 요양보험도 가입해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준비만큼 중요한 것이 마음의 준비입니다. 은퇴 후에는 이전보다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과도한 소비 습관을 버리고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고가의 브랜드 제품,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물건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건강, 관계, 경험에 더 투자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경제적 자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꾸준한 계획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지금 내리는 작은 결정들의 합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자립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오늘의 현명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는 노년에 맞는 주거 환경입니다. 젊었을 때는 집이라는 공간에 대해 그저 멋지고 넓은 곳 또는 자녀 교육에 좋은 환경이라는 측면에서만 생각했는데요. 은퇴를 준비하면서 주거 환경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교사로 일할 때 학교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한 달 정도 지나니 괜찮아졌는데 그 일을 계기로 나이가 들면 이런 사고가 더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 주거 환경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년의 주거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나이가 들면 균형 감각과 근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위험이 커집니다. 저는 집 안 곳곳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습니다. 특히 욕실은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니까요. 욕조 옆과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샤워 부스와 변기 옆에는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계단도 노년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은 2층 주택이었는데 1층에 손님방이 있어서 그곳을 제 침실로 바꿨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공간을 1층으로 옮겨서 계단 오르내림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계단에는 양쪽에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하고 각 단의 가장자리에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조명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시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집안을 밝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모든 방에 밝은 LED 조명을 설치했고, 특히 계단이나 복도와 같은 이동 경로에는 센서 조명을 달아 자동으로 켜지도록 했습니다. 밤에 화장실에 갈 때도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지 않아도 되니 정말 편리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접근성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다 넘어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저는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은 모두 손이 쉽게 닿는 높이에 재배치했습니다. 주방 수납장도 아래쪽에 있는 것을 주로 사용하고 위쪽 수납장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만 보관합니다. 문턱도 노년에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가옥에는 문턱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나이 들면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집 안의 모든 문턱을 최대한 낮추거나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재도 단단하면서도 너무 미끄럽지 않은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준비하면서 저는 더 근본적인 고민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서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계단이 없는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 마트, 공원 등이 가까운 곳으로요. 차가 없어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환경이 노년에는 정말 중요하니까요. 또 하나 생각해 볼 문제는 집의 크기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면 너무 넓은 집은 오히려 관리하기 어렵고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적당한 크기의 집으로 다운사이징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나 관리가 쉬워질 뿐만 아니라 전기세나 난방비와 같은 유지비도 절약할 수 있으니까요. 최근에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개념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집을 개조하는 개념인데요. 이를 위해 스마트홈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음성으로 조명이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 원격으로 금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 등이 노년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노년을 위한 주거 환경 준비는 미리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불편해진 후에 집을 개조하려면 훨씬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는 집이 10년, 20년 후에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인지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필요한 변화들을 조금씩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은 행복한 노년을 위한 기본 토대가 될 것입니다. 5번째는 원만한 소통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입니다. 특히 자식과의 관계는 노년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세대 차이,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자식들과의 소통이 어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 방식대로만 이야기하다가 자녀들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관계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저는 자식들과의 대화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충고를 줄이고 공감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부모의 본능은 항상 자녀에게 조언하고 싶어 합니다. 그건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성인이 된 자녀들은 그런 충고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자신의 판단을 신뢰받지 못한다고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자녀가 이야기할 때 일단 경청하고 공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내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야. 내 판단을 존중해. 이런 말들이 자녀와의 관계를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충고는 자녀가 직접 요청할 때만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좋더군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직설적으로 말하는 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건 내 잘못이지 같은 말들이요.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자녀와의 대화를 단절시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너로 시작하는 대신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면 왜 연락도 없이 늦게 와? 라고 말하는 대신 연락이 없어서 걱정이 많이 됐어. 다음에는 미리 알려주면 마음이 편할 것 같라고 말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표현만 바꿔도 자녀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어적인 태도 대신 이해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자녀와의 대화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진심으로 듣는 것, 그것만으로도 관계가 크게 개선됩니다. 자녀가 이야기할 때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지 않고 눈을 마주치며 온전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가끔은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어떤 기분이었어? 같은 질문을 통해 관심을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노년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운 점 중 하나는 간섭과 독립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에 자꾸 간섭하게 되는데 이것이 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곤 합니다. 저는 내가 도울 일이 있을까? 라고 물어 자녀가 원하지 않으면 물러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녀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노년에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도 중요해집니다. 며느리, 사위, 손주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가족 모임이 즐거운 시간이 될 수도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며느리나 사위에게도 자녀와 같은 태도로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의 방식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조언은 삼가는 거죠. 특히 손주 양육 방식에 대해서는 더욱 조심합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라는 말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알게 되었거든요. 대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라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정말 도움을 요청할 때만 개입합니다. 가족 모임에서의 대화도 신경 씁니다. 민감한 주제, 예를 들어 정치나 종교 같은 이야기는 가급적 피하고 모두가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자처합니다. 노년의 관계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자녀가 방문했을 때, 전화했을 때, 작은 도움을 주었을 때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바쁜데 시간 내줘서 고마워. 내가 있어. 행복하다와 같은 말들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대화는 단순한 말의 교환이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과정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말하기보다 듣는 것이, 가르치기보다 배우는 것이, 요구하기보다 감사하는 것이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노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취미와 인생의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대부분 일과 가정에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원으로 바쁘게 살다가 주말에는 아이들 교육에 신경 쓰느라 제 취미를 가꿀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갑자기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저를 보거나 잠을 자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는데 점점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더군요. 그때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바이올린 강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음악을 좋아했지만 배울 기회가 없었거든요. 이제 와서 무슨 바이올린이야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등록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손가락도 잘 움직이지 않고 소리도 제대로 나지 않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6개월쯤 지나자 간단한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고 1년 후에는 문화센터 발표회에서 연주도 했습니다. 그때의 성취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바이올린을 배우면서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이 생긴 거죠. 저희는 작은 앙상블 그룹을 만들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합주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자원봉사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제 작은 취미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보람찹니다. 음악 외에도 저는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미술관을 방문했다가 문득 나도 그림을 그려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지는 제 그림을 보면서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매주 2회 스케치북과 수채화 도구를 들고 공원에 나가 풍경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모든 걱정을 잊게 되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취미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뇌를 활성화시켜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는 계속 자극을 받고 이는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둘째,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는데 취미 활동을 통한 작은 성취들이 이를 보완해 줍니다. 또한 취미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자연스럽고 즐겁습니다. 저는 음악 동호회, 그림 동호회 활동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도 배우게 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공감되는 말입니다. 제가 75세라는 사실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거나 그림을 그리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여유와 인내심으로 더 깊이 있게 취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어떤 취미든 좋습니다. 원예, 요리, 독서, 글쓰기, 춤, 등산.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배움의 즐거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처음이라는 경험이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상 속 작은 순간들, 취미를 통한 몰입의 경험, 좋아하는 일을 하는 기쁨,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즐거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명의 경험자들이 들려드린 행복한 노년을 위한 지혜들 어떠셨나요? 건강관리, 인간관계, 경제적 자립, 주거 환경, 대화 스킬, 그리고 취미와 인생의 즐거움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노년의 지혜가 더 많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